자, 일단 가산세를 하기 위한 이론부터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뭐니뭐니 해도 여기 세금계산서 파트는 여러 출제를 이론도 많이 하고요. 가산세하고도 관련성이 진짜 많은 동네니까 아주 꼼꼼하게 할게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 좀 많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달달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이 세금계산서에 일단 필요적으로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 여기 누락이다라는 건 안 적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 뭔가 조작했다는 얘기죠.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가산세가 있어요. 뭐냐,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때리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공급자 같은 경우 시험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매입세 불공제가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매입자가 누락되면 매입세 불공제인데, 그럼 여기 아래쪽 보시면 의무적 기재사항 있죠? 우리가 의무적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꼭 필요적 기재사항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공급하는 사업자든 공급받는 사업자든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이죠. 그걸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비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주는 거니까 매입자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매입자는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 없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니까 자신의 명칭 또는 그 다음에 법인이면 명칭, 저기 개인 사업자면 성명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공급가액과 동그라미 3번.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해가지고요. 얼마에 공급했고 얼마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이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뭐 이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4번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공급연월일 있죠.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성연월일은 말 그대로요, 공급 시기를 아우르는 개념이 작성연월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공급연월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건을 인도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알죠?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가 물건을 공급한 날짜만 있는 게 아니죠. 맞죠? 선적일도 있고 뭐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죠. 그걸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작성연월일이에요. 알죠? 이 두 개 조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 세금계산서. 자, 전자세금계산서 할게요. 자, 여기 가산세 출몰합니다. 여기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 그러니까 의무자니까 의무를 안 하면 가산세를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면, 자,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야 되는 자는 법인은 무조건 금액 상관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줘요. 그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이렇게만 주지. 그렇죠? 우리 시험은 법인이 출제가 되니까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건 의무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6월달 시험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3억이었어요. 아시죠? 그랬다가 이게 2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좀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여기에요. 22년 7월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8월달이잖아요. 8월달이면 7월분 이후부터는 2억이니까 이 가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옛날에 3억이었는데 2억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 3억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2억입니다. 2억. 잘 외우시고 워낙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공급하는 공급 시기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바쁘다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깜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 기한을 두는 거죠. 우리 시험에 가산세를 여러분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날짜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장 더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냐면 여기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7월 오늘이 10일이죠. 7월 10일 날 내가 물건을 팔았대요. 그러면 8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8월 10일을 넘겨서 8월 11일 이후부터 발급하면 이제 가산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자, 그거에 대한 걸 할게요. 자, 554페이지. 자, 554페이지. 자, 제목 보이시죠?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제목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가 되겠죠? 그 다음 세금계산서 수치는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되겠고요. 네,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지연이라는 말이 있고, 지연했다. 우리가 지연했다라는 건 늦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미발급, 미수치. 그 말은 발급을 안 하거나 발급을 안 받았다 그 뜻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우리가 국비 수업도 50%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가시면 그 지각이에요, 조퇴예요? 지각이에요, 조퇴예요, 결석이에요? 결석이 결석.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3시간 수업인데 1시간 30분도 안 돼서 내가 늦게 오거나 도중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지각이나 조퇴가 아니라 결석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세법에서는 안 한 걸로 취급해버려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맞죠? 너무 늦게 하나, 너무 늦게 뭔가를 하면 그건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죠? 그걸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주면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미발급했다, 또는 지연 수취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경우는 쉬운 축에 적혀요. 그 내용을 주면 가장 시험에 더럽게 내면 날짜를 던져줘. 언제까지 발급했다 이렇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산세 판단하세요 그 뜻이에요. 알죠? 잘 보실게요 여기. 자, 여기 사례 가지고 일단 먼저 해보죠. 자, 5월 7일 날 이때 재화를 판매했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도일이 공급시기죠. 그죠? 그래서 5월 7일이 공급시기고 당연히 그러면 5월 7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맞아요, 원래. 대표님대로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적정하다면서요. 그럼 몇 월 며칠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6월 10일까지, 즉 5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물론 세금 계산서를 대가받고 먼저 발급해도 괜찮죠? 그건 회계부 때 배우셨을 거예요. 후발급 얘기하는 나중에 발급하는 거.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월 11일부터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받으면 이제 의무를 위반하는 거니까 가산세를 때리는데 너무 늦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도 이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안 받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항상 세법은 뭐가 있냐면 그 지연하고 안 하는 걸 가르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요기. 요건데요. 해석하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 요게 핵심이에요. 알죠? 그럼 우리가 확정 신고 기한이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가 1기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죠. 물론 공휴일이 있으면 좀 더 미룰 수 있지만.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가잖아요.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과 이 두 개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례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공급 시기는 5월 7일이죠. 5월 7일이면 과세 기간이 1기예요, 2기예요? 그렇죠. 1기죠, 1기. 그럼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예요? 그렇죠. 7월 25일까지예요. 여기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면 그건 지연 발급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지연 수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날짜를 어겨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때는 발급 안 한 거예요. 미발급 또는 미수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어떠한 제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가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은 공급자는 1%의 가산세를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공급 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공급 가액이라고 돼 있죠. 공급 가액에 대해서 때려요. 나중에는 세액 가지고 때리는 동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상식적으로 외우시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단기 중에 해요, 아니면 마지막에 해요?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에는 세금이 나오죠. 맞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신고하고 납부는 세금 기준이에요. 세액. 맞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단기 중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단기 중에 계속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단기 중에는 최종적인 납부 세금이 안 나와야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 기준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에다가 시험 어떻게 줄지 아냐면, 공급자가 지연 발급한 게 1,000만 원이고 세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은근 많이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걸려요. 아시죠? 항상 세금 계산서 이쪽은 주고받는 게 단기 중에 늘상 계속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최종적인 세금이.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금액 기준이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자, 근데 공급자가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다라고 하면 2배를 더 때립니다. 2%. 굳이 2%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신고서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가산세에서 율 외워주세요라는 거 빼고는 안 해보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서 가서 컨닝하면 되거든요. 이론하고 실기 같이 보니까 컨닝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인이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였죠. 맞죠? 근데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미발급이에요. 왜 미발급이냐면 전자를 발급 안 했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미발급이면 원래 몇 퍼센트 때려야 돼요? 맞아요. 여기 2% 때려야 돼요. 맞죠? 2%를 때렸어. 예전에는 2% 때렸는데 이게 아마 2019년도인가? 그때부터 그냥 우리가 법인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한 놈하고 종이라도 발급한 놈하고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로 좀 축소를 해줬어요. 가산세율.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칙은 요거예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원래 미발급란에 적으셔야 돼, 금액을. 됐죠?
근데 금액을 적으면 컴퓨터가 2%로 바꿔버릴 거예요. 아시죠? 근데 1%라고 했으니까 1%를 적용을 하는 게 FM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도 인정을 하냐면 우리 여기 지연 발급이 1%죠. 그래서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1%로 깎아주니까 지연 발급에 넣어도 인정해줘요. 정답. 아니, 두 가지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미발급에 넣고 1%를 적용하시든 아니면 지연 발급에 그냥 넣으시든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아셨죠? 이거 가산세 무지하게 잘 내고 책임져서 계속 내고 있어요. 아시죠? 암기사항.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하고 1번에만 넣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산세 때리려고 갈 생각을 못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 하겠습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제재가 두 개입니다. 뭐냐면 공급자는 가산세밖에 제재가 없어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뭐도 제재가 있냐면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예요. 맞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도 제재지만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 안 빼주는 거예요? 어렵죠? 10%죠, 10%. 그렇죠, 10%. 제가 가급적 어려운 걸 잘 여쭤보진 않아요. 그래서 매입한 금액의 10%를 안 빼주는 게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매입세 불공제는 10% 가산세 효과죠. 매입한 금액 10%안 빼주니까 10% 가산세 효과죠. 이해되세요?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최대 3%입니다. 허위로 뭔가 하는 경우. 그 말은 매입세 불공제가 더 제재가 커요. 10% 가산세하고 유사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가산세는 3%가 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지연 수치 있죠. 매입자가 지연 수치하면 핵심이에요. 매입세 공제 됩니다. 말문제 조심하세요. 말문제 조심. 지연 수치했다라고 나쁜 놈 시키 매입세 불공제 해야지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되시겠죠? 대신에 가산세는 때려요. 제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는 제재가 아니죠. 가산세는 제재 때리는 거예요. 근데 수취하는 자는 받기만 하는 놈이기 때문에 1%는 아니고 0.5% 해줍니다. 묘시 필요 없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연 수치 있거든요. 가산세율이. 중요한 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안 했다라고 하면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얘가 더 제재거든요. 대신에 가산세는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자체가 이미 한 번 때렸어. 아시죠? 울고 있는데 한 번 또 때리는 가산세 또 때려가지고 두 번 울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중살인. 시험에는 미수치는 잘 안 내고 미수치는 말문제. 그렇죠? 말문제 대비하죠. 지연 수치는 가끔씩 말로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지연 수치는 날짜로도 준 적이 있으니까 대비하시고 아셨죠? 그럼 지연 수치가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불공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여기 전송. 전송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외우셨죠? 회계 1급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장부조회 그렇죠. 일단 장부조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그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가 몰라요. 그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나도 좀 알려줘라. 너희들끼리만 노니? 그건 아니죠, 여러분. 너희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 그러면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게 매출자고 매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던져요? 세무서 가가지고 한 100장 받은 거 던져요? 그렇죠? 쓰레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걸 우리가 모아놓은 표를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메일로 쏘는 거예요. 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세점 서버에 보관이 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 딱 이거 말문제. 이 전송을 제때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의무가 면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버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알아서 추려요. 추리기 때문에 합계표는 굳이 제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합계표도 제출해야 된다라고 장난을 몇 번 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전송은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면 이 둘을 짬뽕을 많이 하세요. 전송을 다음 달 시급, 발급을 다음 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전송은 클릭 몇 번이니까 다음 날이고, 아시죠? 발급은 내가 일을 하면서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다음 달 10일이라는 거 아시죠? 외우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송 다음 날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산세 할게요. 자, 이렇게요.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 일단 5월 7일 날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그럼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니까 5월 8일까지 전송 기한이에요. 잊었죠? 근데 5월 9일부터 전송하면 이제 지연 전송 아니면 늦게 전송 아니면 안 전송이에요. 이전송. 아셨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늦게 전송하면 이전송으로 가요. 됐죠? 근데 이건 통일이 되어 있어요. 똑같죠? 7월 25일, 1월 25일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연 전송, 미전송 또는 지연 발급, 미발급 이쪽은 날짜 동일합니다. 그렇죠? 너무 늦게랑 우리가 살짝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공급 시기는 발급을 5월 7일 날 따라 1기잖아요. 1기니까 1기 확정 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이죠. 그죠? 그럼 일단 7월 25일까지라도 전송을 하면 즉 5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라도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7월 25일 지나서 7월 26일부터 전송하면 그건 전송 안 하는 겁니다. 이전송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지연 전송은 우리가 지연 전송하고 미전송은 매입자는 없어요. 매입자 전송 안 해요. 매출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출자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입자는 없어요. 자, 매출자는 어떻게 하냐면 공급가에게 지연 전송하면 0.3% 때리고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머리 터져요, 진짜로. 아시죠? 그리고 미전송하면 0.5%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법 좀 설명할게요. 이것이. 자, 만약에 시험에서 전송을 만약에 가산세를 냈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전자세금 발급 명세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서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지연 전송했다라고 하면 65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미전송했다라고 하면 66번에 넣으시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액이 아니라 금액이에요. 항상 세액은 마지막 날 신고 납부하는 날에 남아요. 그렇죠? 전송 우리 한 번만 전송하는 게 계속 전송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최종적인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죠? 넘어가도 되죠? 다시 앞으로 이걸 깜빡했네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수치 불성실 시험에 가산세 낸다면 어디 입력하냐? 라고 하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세금 계산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연 발급이면 여기 62번에다가 그 다음에 지연 수치면 63번에다가 미발급이면 64번에다가 그렇죠? 여기는 그냥 뒤쪽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2% 못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셨죠? 혹시라도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하면 그냥 지연 발급에 넣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6%니까. 되시겠죠? 자, 자를게요.